전 다 해봤어요. 있는 거는 길거리에 나가서 사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가령 조그맣게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면 다들 되게 이 약하는 사람들 시작하는 거 보면 이제 맥주로 시작해서 대마초, 그 다음에 퓨어, 이제 퓨어 하면 업을 다운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막 LSD, 그 다음에 다운어에서 like quaaludes, 그 다음에 루츠, 레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코케인에서 프리베이스, and crack, and heroin. So all that 다 해본 것 같아요.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네, 몰라요. 집에서 여기 와 있는 거. 네, 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네? 그냥 마약 때문이겠죠, 뭐, 원인이. 남의 얘기처럼 마약 때문이겠지요라니. 마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죠, 예, 하죠. 이거 지는 얼마 됐어요? 15년 됐어요. 지금 나이 몇이세요? 25이요. 어떻게 하다가 마약에 빠져들게 됐어요? 친구 알았는데요. 친구가 해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무슨 마약? 저기요, 이거 크랙? 예. 얼마나 했어요? 지금 한 7개월 됐어요. 7개월 하는 동안에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생활이 가끔 돈 없으면 집에서 붙여달라고 보내오고요. 안 그러면 뭐 친구들한테 여기 친구들한테 꼬서 다니고, 그리고 우리 물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갖다 팔고 그렇게 생활해요. 거리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돈 벌지. 짓은 안 했어요. 아직. 마약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요? 그냥 이렇게 핑 돌고 그것뿐이에요. 잠시. 그런 기분은 없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약 복용 사례는 이제 더 이상 탈선 청소년이나 일부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만의 문제를 넘어 학생, 자영업자, 전문 직업인 등 그야말로 각계 각층의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모습이 한인타운에서도 흔하게 눈에 띄는 데다 전화 한 통이면 마약을 배달하는 한인 조직도 있는 등 마약은 이제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널려 있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o, Yeah. what you got? Have you got one for Don? One? Yeah. Yeah. 특히 LA는 수년 전부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누르고 전 세계 최대의 마약 유통 도시가 됐습니다. The Colombian cartels they've established trafficking routes through Central America, north into Mexico, and then across the southwest border in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 cocaine eventually ends up in Los Angeles, where then it's distributed to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클린턴 대통령 또한 학생 시절의 마리화나 흡연으로 선거 당시 문제가 됐듯 미국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7천만 명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 국무성 산하 마약 복용 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88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마리화나나 코케인을 상용하는 미국인 또한 2,400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의 마약 소비는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 국내 마약 소비 규모는 한국의 지난해 정부 예산의 4배 규모인 연간 2천억 달러가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엄청난 돈 때문에 매일같이 국내외에서 마약을 둘러싼 살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인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들어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는 한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
동양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5,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750명 정도가 한인, 성인과 미성년자 합친 사람들이 지금 보호 관찰을 받고 있죠. 그 중에 80% 이상이, 그러니까 80% 이상 같으면은 약 한 600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마약이나 그 직접 간접으로 관련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죠. 직접 간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약 거래를 한다든가 또는 마약을 먹고 난 후에 약기가 떨어졌을 때 약을 다시 사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체로 각성제와 환각제로 크게 구분됩니다. 다우너라고 불리는 환각제에는 대마초인 마리화나와 아편인 헤로인 등이 대표적인데 신경 조직을 이완시키고 환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편 어퍼로 불리는 각성제에는 코케인, 스피드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 외에도 LSD, PCP 등은 환각 현상과 긴장 상태를 동시에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여러 종류의 마약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코케인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코케인의 원료는 남미에서 재배되는 식물 코카의 잎사귀로 5,000년 전부터 페루, 인디안 등 원주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애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1860년대에 와서 코카 잎으로부터 코케인이 처음 추출되었으며 1884년에 미국과 독일에서 상품화된 코케인이 대중의 선을 보였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 진통제, 활력제, 마취제, 기침약, 담배와 코카콜라 등의 주요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부터 코케인의 해독이 알려져 1903년부터 코카콜라 등 상품의 코케인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됐으며 1909년 중국 샹하이에서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최초의 마약 방지 국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바로 이 같은 코케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코케인은 연예인들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인 능률 향상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성적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탈, 아이스 또는 히로뽕으로 불리는 화학 합성 각성제 메라앰피타민 또한 코케인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마약에 손을 대다 보면 복용 후의 일시적인 긴장감과 자신감 뒤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과 마음을 해치는 파멸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맙니다. 실제로 코케인이 인체에 주는 영향 중에 하나는 뇌신경세포를 자극해 도파민으로 불리는 신경 전달체의 분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근거 없는 충만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코케인의 영향을 받은 분비물 제조 뇌세포는 정상대로 원형 복귀가 안 되고 신진 대사 과정을 거쳐 몸을 빠져나가 버림으로써 도파민 밸런스가 깨어지게 됩니다. 코케인 등을 통한 일시적인 자신감 충전은 결국 육체적으로는 무기력증과 성기능 불구 현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신감 상실과 모든 인간관계의 파산 등 파멸을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을 우리가 프라이팬에다 놓고 이렇게 쿠킹할 때 보면은 그 계란이 이렇게 지글지글 익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뇌가 그런 마약에 노출될 때는 그런 식으로 뇌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고하는 것, 또 정서하는 것, 가치관 이런 모든 그 인간으로서의 그 높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뇌인데 그 뇌가 그렇게 계란이 부글부글 끓듯이 지글지글 끓듯이 파괴가 된다면은 뭐 정서 생활이라든지 무슨 대인관계 또 가치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코케인의 경우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종전의 방법보다 주사기로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정제된 고체를 유리 파이프에 넣고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 7초 만에 뇌신경 조직부, 체내 세포에 강력한 충격이 주어져 단 1회 복용으로 영구 습관성의 중독에 빠지며 마약 복용 경력에 관계없이 목숨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그 라파예트 공원이나 메가더 공원을 배회하는 한국 분들 또 한국 여자분들도 있으시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라파예트 공원에 갔었어요. 갔었더니 지금 파란 옷 입은 킴이 방금 여기 있었는데 아마 메가더 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메가더로 오니까 계신데 지금 그러니까 킴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리야. 아, 리예요? 그럼 제가 찾던 그 김이라는 분이 아니구만. 네. 이 메가더 공원에 자주 나온다고도 주변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주 나오십니까? 거의 매일. 거의 매일요. 왜 거의 매일 메가더 공원에 나오십니까? 여기 동네도 썩 좋지 않은 데인데. 그거는 마약을 하기 위해서죠. 뭐 여기 나오시면 마약이 흔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을 갖고 나오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주로 뭘 사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락코킹이라는 것을 사. 락코케인. 그러면 락코케인을 사가지고 그건 그 유리로 된 글라스 파이프가 있어요? 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파이프 갖고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파이프를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돈을 좀 갖고 그리고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얼마쯤 갖고 나오십니까? 보통 30불에서 50불. 30불에서 50불. 네. 그러면 하루 종일 하실 만한 양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번에 30불이나 50불어치를 다 사시는 거예요? 네. 위험하니까 조금씩. 그러면 대개 몇 시에 나오십니까? 주로요, 뭐, 오후 한 2시쯤에 나와서 어떤 날은 밤 새울 적도 있고요. 마약 하시면서. 네. 어떤 날은 뭐,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도 있고. 집도 있으세요? 네. 혼자 사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 동안 나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한 10개월 됐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마약을 하시면? 근데 처음에는 한 6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무척이 어떤 기분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일종의 습관성이라 그럴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시다가 마약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저하고 같이 일단 남편이라 그럴까 남편이 이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보다 못해서 제 아는 옛날에 종업원이었죠. 종업원한테 걔가 마약을 하길래 좀 물어봤더니 그러면 언니가 한번 그 사람 앞에서 그걸 한번 해보면은 자기 여자가 그걸 하는데 아마 남자로서는 보기 싫으니까 그만둘 걸 하는 그런 간단하게 그 넘어가는 그 이야기에 그냥 그냥 뭐랄까 충동적으로 한번 한다는 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을 끊게 하려고 한번 하신 게 제가 이제 지금 남편 어디 계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헤어지셨어요? 네. 한국 여자분들 중에 마약을 위해서 혹은 몸을 파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는 네. 자주 보십니까? 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글쎄요, 우리는 서로 앉아서 서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피하기를만 해봤지 서로 앉아서 대화를 안 나눠봤어요.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미스 리키? 저 24년 됐어요. 24년. 오래되셨네요. 그럼 영어도 불편이 없으시고. 네. 그럼 어디 가서 직장을 찾고 생활을 정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사람도 만나시게 되고. 그렇죠. 근데 왜 시작을 못 하시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남의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보내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저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미스 리키에서도 제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돈 떨어지고 마약 끊지 못하게 되면 혹은 또 몸 팔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겁이 나요, 그 자신. 네, 가끔 저도 그런 저녁에 오밤중에 돈이 떨어졌고 연락할 데가 없고 그럴 때는요, 문득 이렇게 누가 그런 유혹을 해온다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겁이 나요. 마약을 시작하는 동기는 이처럼 균형 잃은 삶에서 오는 허탈감을 메우려는 데서부터 또는 호기심이나 멋으로 진통제나 흥분제로 혹은 일시적 자신감을 위한 경우도 다양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이민온 한인 청소년들 가운데 이질 문화 속에서 충격과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게 좀, 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요, 이제 내 조그맣을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백인 동네로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 친구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이제 또
그냥 이름 백인 애들이 자꾸 이름들 잡아주고 그러니까 놀리고.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subconscious mind가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갔죠. 이제 my self-esteem가 무지하게 내려갔죠. 자신감이 자꾸 없어. 생각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없었죠. 이제 만약 그냥 친구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재미없었어요. 고등학교가 좀 너무 재미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됐어. 그렇게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럼 코케인을 사는 돈이나 이런 건 어디서 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 돈으로 썼죠. 내 일한 돈으로, 이제 모한 돈으로 썼죠. 그다음에 이제 코케인이 이제 뭐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뭐 한 원만대로 내 돈 모은 게 다 없어졌어요.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나 정신도 하는데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 가까운 사람들이 돈 있는 게 막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도 더 많이 훔쳤죠. 코케인 때문에 그 뭐 나쁜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봐서 제일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나쁜 일이 뭐다 하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게 좀 힘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기분이 무심하게 안 좋아요. 내가 생각하면요. 너무 guilty feeling이고, 너무 우리한테.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식당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러니까 문 닫을지가 돈도 없으니까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식당으로 들어가지고 내 부모 식당을 도둑놈을 했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좀 너무 어렵죠. 마약은 이처럼 정상인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하는데 실로 FBI 조사 결과 은행 강도의 90%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CLA 대학이 LA 카운티 수감자들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마약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과 범죄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약은 개인적인 파멸 외에도 이처럼 범죄 등 사회적인 부패와 파괴를 가져오는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는 연간 400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10% 이상이 출생 전에 이미 마약에 노출돼 있다는 연방보건국의 발표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처럼 마약 사태가 현재 미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미국 정부는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마약 예방 조기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한때는 코케인의 주 생산지인 남미 콜롬비아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공급 차단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마약 복용자 처벌법을 강화해 수요를 줄여보려는 등 정부의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은 그러나 마약 확산의 대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Tell me the size of the budget and what you expect the next year. The budget this year is approximately $85 million, and that's for alcohol services, drug services, prevention, recovery, and treatment, yes. Next year, we're projecting that we will be having a deficit of that of approximately $10 to $12 million. So we're expecting some cuts in our programs. Government has often been criticized that at best, it was containing the problem of alcohol and drug abuse. Now, on top of it, with that budget cuts, what will that mean in general term, the war against drug? Well, I think that government, I'm not even sure the government's been able to contain the problem. I think the problem is vast, and it's up to not only government, but for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o attempt to help these problems in their communities. This doesn't help. There is some outlook on the horizon that, in fact, might be better. There's talk on the federal level that monies will be shifted, or at least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shifting money from law enforcement interdiction, which has taken a great deal of money in the war on drugs, and shifting that to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If that happens, and that could happen perhaps in the next year or two, we could see an influx of money into communities for these kinds of problems. What can government do eventually if it had what the resources required, and or is it something that government can actually do it alone, or what?
Well, i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think that government has to take a look at alcohol and drug services and alcohol and drug problems in the context of many other issues that government's attempting to deal with in our communities. For example, the issue of joblessness and the issue of education and some of the hopelessness in our communities. Unless we deal with that, just dealing with alcohol and drug treatment is a Band-Aid on a problem. These problems run deeper. 이처럼 마약 문제는 경제난과 실업률, 범죄와 가치관 등 사회적인 여러 요소와 한데 물려 있어 단지 공급을 막거나 수요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감옥 초만원 현상 또한 단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Well, as you might know, there's such a demand for narcotics in the United States, in Los Angeles, and there are plenty of people to sell narcotics. There's not a lot of deterrent because the jails are pretty well full, and so people who get arrested for small-time drug sales aren't going to get a lot of time in jail. They can be back out on the street in a few weeks, and so they can make an awful lot of money at it. So the incentive to sell drugs in the street are awfully high. And so I think that's one of our fundamental problems. Plus, the demand is very high. Law enforcement alone is not going to solve the drug problem. The demand is so high that I don't think that the police alone are going to solve that problem. 10살, 11살의 어린 흑인 소년이 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친구들을 위해 망을 봐주는 일만으로도 한 주에 수천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또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인 이들 어린 고소득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미혼모만도 100만 명에 이르며 매 37분마다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요즘 세태에다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들이 아예 탐욕은 좋은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 만능, 쾌락 추구의 가치관이야말로 마약 확산, 주범인 셈입니다. 한때 금주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듯 마약 관련법의 이 같은 비효율성에 따라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네덜란드처럼 미국도 마약의 일부를 합법화해 우선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고 마약 교육을 강화해 수요를 차츰 줄여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바로 담배와 술이야말로 가장 1차적인 마약이란 인식 아래 금연과 금주 운동이 최근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약의 경우 문제는 끊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기에서 끊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런 센터에 제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큰 동기는 아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혼하고 이제 내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다. 그냥 세상 한평생 빨리 즐기고 그냥 마시고 약해 취하고 그러다가 그냥 일찌감치 죽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에 빠져 있다가 아마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누우니까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병원에 어떻게 들어가시게, 왜 들어가시게 됐습니까? 병원에 저는 이제 병원 입원하기 전에는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원하고 나서는 딱 저거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물이 차 있다고.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못 쉬었고 뭐 산소 호흡기 입에도 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입원하고 나서 한 2주 고생한 다음에 퇴원해 놨습니다. 한 3주 조금 넘게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끊는 계기가 되신 겁니까? 수술 때 누워 있으니까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오늘로서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남자를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깝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아들이 우리 아빠는 술과 마약과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을 할 걸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 참 내가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 수술 때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20년 동안 해오셨다고? 네, 20년 됐습니다. 20년. 이 안에 그러니까 소위 마약 치료 기간이 대개 평균 1년 반에서 2년쯤 된다고 해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13개월 됐습니다. 13개월 동안은 일체 마약에 손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마약하고 술을 안 한 지가 13개월 하고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반 하고 그러니까 한 14개월, 15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견디시기?
초창기에는 많이 그러니까 마시고도 싶고 어려운 문제 되면 약도 하고 싶고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뭐 한 1년이 넘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가끔가다 생각은 나요. 가끔가다 아직도. 특히 술은 더 생각이 나요. 약보다도. 술은 그냥 친구들하고 가끔가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술 한잔 먹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한 잔이라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자제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내가 아무래도 맨정신에 있을 때보다는 자제력이 약해지고 또 술 먹으면서 친구들이 약을 하자 그러면 술 안 먹을 때보다는 노하기가 힘드니까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또 저는 또 알코올렉이라고 봐야죠. 알코올렉으로 술을 뭐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그 마약을 끊으시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한번 끊는다고 해도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어떤 끝없는 전쟁 같은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마약을 이제 다시는 손 안 대고 끊으실 자신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하고 저 자신하고 매일매일 전쟁이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 전쟁하는 게 이길 가망성이 제가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지금 13개월 됐는데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졸업을 안 하고 나간 상황에서는 아마 50%로 찬스를 봐야 될 거예요. 반반으로. 특히 크랙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크랙에 한 번 노출된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몸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포들 스스로 마약을 갈구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Once you're addicted to a drug, is there a cure? Depends on how you look at it. There is no absolute cure because even if someone stays clean for 10 years, they're always at risk, at some risk. They can relapse and set the cycle in motion again. So there's no absolute cure for drug addiction. 마약 중독 치료의 이 같은 어려움은 치료센터의 저조한 완치율에서도 드러나는데 두 석 달 기간의 입주 치료에 2만여 달러가 소요되는 사설 치료소나 또는 정부와 민간 지원으로 운영되는 LA 근교의 100여 개 무료 치료소나 중독 치료 완치율이 낮기는 내 한 가지입니다. 더욱이 한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약은 결국 쾌락을 가장한 파멸의 함정일 뿐이며 각 개인과 나아가 사회가 이 같은 마약의 실상을 깨닫게 될 때에만 마약은 우리의 주변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